여자라서 뭘 할 수 있겠어. 총도 제대로 못 쏠 거면서. 최강민이 더욱 노골적으로 도발했습니다. 우리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야. 한지수는 그들의 조롱을 들으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죠.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들도 사단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요. 강원도 산악지대의 아침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해발 800m 고지에 자리한 훈련장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병사들의 구보 소리가 쩌렁쩌렁 메아리쳤죠. 한지수 소장은 사령부 건물 앞에서 이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9의 나이에도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군복 위에 달린 별 2개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사단장님, 오늘 훈련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박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한지수보다 10살 어린이 여군 장교는 항상 그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존경과 거리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그런 감정이었죠. 아니야. 직접 보러 가겠어? 한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류 위의 보고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선호했죠. 군장도 매지 않은 채 그녀는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장 곳곳에서 병사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격 훈련, 체력 단련, 전술 훈련까지. 한지수는 이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다니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호기심 어린 시선도 보냈습니다. 여군 최초의 투스타 장군이라는 타이틀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존재였으니까요. 저기 봐. 사단장님이야.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소곤소곤 속삭였습니다. 진짜 별 2개네. 근데 생각보다 무섭게 생기진 않았어. 쉿 들리겠어. 한지수는 이런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반응이었거든요. 군 생활 25년 동안 그녀는 수많은 시선과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여자라서, 나이가 많아서, 감정적일 것이라서. 하지만 그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때 위병소에서 급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사단장님 민간인 12명이 훈련장 B구역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중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직접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지수는 무전기를 든 손을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간다. 사단장님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는 내 부대에서 일어난 일이야. 내가 처리한다. 한지수의 목소리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B구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한지수의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간인의 무단 침입이라고 했지만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이런 상황들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나선다는 소식이 눈 깜짝할 새에 퍼졌죠. 어떤 이들은 궁금해했고 어떤 이들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단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말이죠. 한밤중에 훈련장 B구역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요해야 할 이곳에 웃음소리와 고성방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한지수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본 광경은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K1 전차 위에 올라탄 불량배들이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용 장비에 온갖 욕설과 그림들을 그려놓았죠. 그들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서로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야, 군인들 뭐하냐? 우리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자 장군이라던데. 어디 숨었냐 쫄았나.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최강민이 무리의 중심에서 더욱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총 쏘면 우리가 여자인 줄 알겠지? 하하.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력 사용은 신중해야 했거든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한지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분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병사들 사이로 스며들듯 다가온 그녀는
불량배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 장군이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불량배들의 웃음소리가 순간 멈췄죠. 그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지만 생각보다 작은 체구, 차분한 표정. 그들이 상상했던 위압적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최강민이 낄낄 웃으며 전차에서 내려와 한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술기운과 함께 건방진 태도가 묻어났다. 별 2개 진짜네. 그런데 하필 여자야. 늙은 여자네. 아이고 불쌍하다 진짜. 주변의 불량배들이 최강민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여자가 무슨 장군이야. 나이도 꽤 먹었는데. 완전 우리 엄마 뻘이잖아? 한지수는 그들의 조롱을 들으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죠.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들도 사단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요. 여자라서 뭘 할 수 있겠어? 총도 제대로 못 쏠 거면서. 최강민이 더욱 노골적으로 도발했습니다. 우리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야? 병사들 중 몇몇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들의 사단장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지수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말도 못하네. 역시 여자는 여자구나. 최강민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집에서 애나 볼 것이지. 왜 남자들 일에 끼어들어? 한지수의 주먹이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듯 바라봤죠. 마치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어쭈. 반응도 없네? 정말 쫄았나 보다. 최강민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여자가 장군이라니. 이 나라 군대 수준 참 뻔하네. 그 순간 한지수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프간에서의 그날. 자신의 주저함 때문에 잃은 소중한 부하의 모습이 말이죠. 한지수의 귓속에서 갑작스럽게 총성이 쾅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의 소리가 아니었죠. 아프간 파르완주의 그 더운 오후가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무장한 민간인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던 그 순간 말입니다. 당시 중령이었던 한지수는 명령을 내리기를 주저했습니다. 민간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잠깐의 망설임이 이등병 이현우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1살의 어린 병사가 그녀의 눈앞에서 쓰러졌을 때 한지수는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무조건 먼저 맞서겠다고 말이죠. 최강민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한지수의 의식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현우가 마지막에 그녀를 바라보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중령님,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중령님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그 말을 끝으로 이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지수는 그날 이후 병사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더욱 단단해졌죠.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은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지키겠다는 신념을 품게 되었습니다. 야, 말 좀 해봐 벙어리야. 최강민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한지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순간 한지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과거의 총성이 멈추고 현실로 돌아온 것이죠. 그녀는 최강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그냥 넘기지 않아. 한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선언과도 같은 말이었죠. 최강민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네? 정신이 나갔나? 한지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병사들은 그녀가 포기하는 것인지 의아해했죠. 하지만 한지수의 행동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전 중 대장.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사단장님, 기동중대 즉시 투입하라. 내 지휘하에 직접 제압한다. 무전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전 중대장도 예상치 못한 명령이었거든요. 사단장님, 민간인 상대로 기동중대 투입은 명령이다.
한지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건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은 무전기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최강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한지수를 바라봤죠. 뭐 하는 거야? 군대놀이?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의 병사들을 바라봤죠. 모두 후퇴하라. 10m 뒤로 물러나라.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긴장감이 가득했죠. 사단장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진짜 웃기지도 않네. 최강민이 다른 불량배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 기동 중대의 군용 트럭들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죠.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훈련장을 대나처럼 비쳤습니다. 한지수는 자신의 군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권총이었죠. 그녀가 아프간에서 돌아온 후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우의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불량배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기동 중대의 군용 트럭들이 훈련장에 도착하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병사들은 신속하게 포위망을 형성했죠.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기계처럼 훈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병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레이저 조준기를 켰고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불량배들의 몸에 찍혔습니다. 최강민과 그의 무리들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생각했던 일이 본격적인 군사작전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게 뭐야? 진짜로 하는 거야. 최강민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한지수는 군장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완전 무장 상태였죠. 방탄조끼, 전술 헬멧, 그리고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프간에서 그녀를 따라다녔던 바로 그 권총이었습니다. 이현우를 잃은 그날 이후 그녀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었죠. 지금부터 작전을 개시한다. 한지수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무력화 및 제압, 저항 시 무력 사용 승인. 불량배들은 이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전차에서 허둥지둥 내려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들을 둘러싼 병사들의 조준선이 한 점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최강민이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음성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죠. 한지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터벅, 터벅. 각 발걸음마다 군화가 내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헬멧과 야간 투시경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히 위압적이었죠. 너희가 뭘 잘못했냐고 한지수가 최강민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시설에 무단 침입하고 군용 장비를 파손했으며 현역 장교를 모독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최강민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병사들이 그의 퇴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달았죠. 우리는 그냥 장난으로. 당난 한지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군대에서 장난은 없다. 특히 내 부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녀는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선명하게 퍼졌. 불량배들은 그 소리에 움찔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무릎 꿇어. 한지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최강민은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눈앞의 상황은 그의 하찮은 자존심보다 훨씬 무거웠. 다른 불량배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결국 최강민도 어쩔 수 없이 따라했습니다. 한지수는 최강민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군화로 그의 가슴을 툭 눌렀죠.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 압박감은 최강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넌 이 나라의 총구를 겨눈 거야. 한지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습니다. 내 병사들에게, 내 부대에게, 그리고 나에게 말이다. 최강민은 고개를 들어 한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을 찾을 수 없었죠. 대신
진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사단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이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것이 진짜 지휘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이 모두 군용 트럭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12명의 남성들이 한 줄로 늘어선 모습은 마치 재판정에 선 죄인들 같았죠. 레이저 조준기의 붉은 점들이 여전히 그들의 몸에 찍혀 있었고 기동중대 병사들은 완벽한 포위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그들 앞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각자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며 지나갔죠. 최강민을 비롯한 불량배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의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진짜 쏠 줄은 몰랐어요. 최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옆에 있던 다른 불량배들도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최강민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권총을 천천히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다. 군복은 가짜처럼 보여도 우리가 지키는 건 진짜야. 그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한지수의 25년 군 생활이 담긴 철학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군인을 단순한 제복 입은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제복 뒤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과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최강민이 고개를 들어 한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조롱 대신 진정한 경외감이 서려 있었죠.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한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지. 너희는 이곳이 놀이터인 줄 알았나? 다른 불량배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나갔어요. 하지만 한지수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이들의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현재 상황이 무서워서 하는 말인지 판단하고 있었죠. 그때 뒤쪽에서 한 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저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한지수가 돌아봤습니다. 김진석 일병이 서 있었죠. 말년 병장인 그는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일병 김진석, 한지수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었는데 김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걸 저희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니.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역시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자신들의 지휘관이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김진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죠. 너희는 군인이야. 누구도 너희를 시험하게 두지 않아.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 말을 들은 병사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사단장을 단순히 계급이 높은 상관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은 한지수가 진정으로 자신들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사단장님, 김진석의 목소리에서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내 병사들이니까? 한지수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니까. 무릎 꿇고 있던 불량배들은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들이 조롱했던 것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이 모든 병사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병사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인해 보이던 젊은 군인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죠.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대 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병사들 사이에서 한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심스러운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병사들이 한지수가 지나가자 자연스럽게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평소라면 의무적으로 하던 경례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그들의 움직임에는 진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수도 이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사단장님께서 정말 멋있으셨어요.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니. 맞아. 진짜 장군다웠어.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건 하나도 상관없이 말이야. 다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훈련장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병사들의 훈련 참여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죠. 사격 훈련을 할 때도, 체력 단련을 할 때도 이전보다 훨씬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명확한 목표가 생겼거든요. 자신들을 지켜준 사단장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석 일병은 특히 변화가 컸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그가 후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죠. 사단장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만큼 우리도 제대로 해야 해.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모들 사이에서도 한지수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박대위는 동료 장교들과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은 정말 다른 분이세요. 저도 여군이지만 저런 결단력과 책임감을 갖기는 쉽지 않거든요. 작전 중대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른 중대장들과의 회의에서 한지수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했죠. 사단장님께서 직접 나서신 그날, 저는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가장 앞에서 맞서는 것이 진정한 지휘관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한지수 본인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단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죠. 사령부에서 업무를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모두들 특별하게 여기는 걸까? 그날 오후 한지수가 훈련장을 순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병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 사단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봐. 한지수가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그 병사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죠. 무서웠어. 하지만 너희들이 더 소중했어. 그 대답을 들은 병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주변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이런 진솔한 대화가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사단장님 같은 분이 우리 지휘관이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또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한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너희들이 좋은 군인들이라서 내가 다행이야. 그 순간 훈련장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계급과 나이를 뛰어넘는 동료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존중이 느껴졌죠. 한지수는 이런 순간들이 자신이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외부 세계의 반응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가 그날 밤의 영상을 촬영해서 SNS에 올린 것이었죠. 영상 속에는 한지수가 권총을 들고 불량배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상황의 긴박함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총을 쐈다고 군인답지 못하네. 과도한 무력 사용이다. 같은 비난의 목소리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동시에 당연한 조치였다. 이런 지휘관이 필요하다. 성별이 뭐가 중요한가? 같은 옹호의 목소리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언론들은 한지수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으로 군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사설이 주요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한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여성 지휘관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패널 중 한 명은 군대는 감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진보적인 매체들은 한지수를 옹호하는 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성별을 뛰어넘은 진정한 리더십과 병사들을 지키는 어머니 같은 장군이라는 제목의 칼럼들이 나왔죠. 여성 단체들도 성명을 발표하며 그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여론의 양극화에 당황했습니다.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되었고 한지수에 대한 처분을 논의했죠. 어떤 이들은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이라며 징계를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정당한 임무 수행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는 가운데 한지수가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습니다. 사단장님,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아니십니까?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감정으로 총을 든다면 그건 군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간인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한 것은
다른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민간인이라고 해서 군사시설 침입과 장비 파손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한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군인으로서 제 부대와 병사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성별 때문에 과도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지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감과 신념입니다. 저는 여자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군인이고 이 부대의 사단장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SNS에서는 한지수를 지지하는 해시태그와 비판하는 해시태그가 동시에 상위권을 차지했죠. 여론은 여전히 반으로 쫙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수는 이 모든 소란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외부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신념과 병사들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다시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병사들이 있었으니까요. 기지로 돌아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언론의 소란과 여론의 분열을 뒤로하고 한지수는 자신의 본래 자리로 향하고 있었죠. 군용차 창밖으로는 익숙한 강원도의 산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속한 곳이었거든요. 부대 입구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훈련장 입구부터 사령부까지 이어지는 길 양쪽으로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지수의 차가 지나가자 병사들이 하나둘씩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진석 일병이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감동이 남아 있었죠. 한지수가 차에서 내리자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외부에서 뭐라고 하든 저희는 압니다. 사단장님이 어떤 분인지 말이에요.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언론의 평가나 여론의 반응보다 직접 경험한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날 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에 선 사단장의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외부의 비판과 오해가 아무리 거세도 이곳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맙다. 한지수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들과 그녀 사이에는 이미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훈련장에서 김진석이 다시 한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이었죠? 사단장님, 정말 무섭습니다. 한지수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진석의 표정에서 두려움이 아닌 경외감을 읽을 수 있었죠? 그는 사단장의 진정한 모습을 본 후 더욱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지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군인은 무서워야 해. 단, 지켜야 할 것 앞에서만. 그 말에는 그녀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25년 군 생활 동안 쌓아온 신념과 아프간에서 잃은 부하에 대한 다짐,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책임감이 모두 녹아 있었죠. 해가 지면서 훈련장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한지수는 혼자 그 자리에 서서 멀리 산맥을 바라봤습니다. 이현우가 죽던 그날의 총성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신호 같았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군복을 흔들었습니다. 별 2개가 달린 계급장이 저녁 햇살에 반짝였죠. 한지수는 이 무게를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롭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멀리서 병사들의 저녁 점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었죠. 한지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도 그녀가 지켜야 할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뒷모습은 단호하면서도 외로웠고 그 외로움마저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무게였고 한지수는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말이죠.